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2월 내내 어떻게 보면 시장은 상당한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중심점의 역할을 계속 당당해 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뜨기 전에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조선주들의 세가 상당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약간 밀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30조에 안착하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오션 역시도 시가총액이 24조가 넘어서면서 두 종목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이미 50조가 훌쩍 넘는 그러한 수준까지 만들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더 하위로 내려가면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도 시가총액이 17조입니다. 그러면요, 이 조선주가 국내 수출 2위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보다도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월요일 시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월요일 날 보합권이었고, 현대차 월요일 날 오히려 3% 관세 관련한 이슈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3%가 넘게 빠졌고요. 셀트리온 역시도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고,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네이버, 대다수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별다른 상승세,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0.75%나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변이었죠. 극히 보기 드문 그러한 현상이 월요일 날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지금 물론 오늘 지금 방송 촬영 기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 분위기는 다 같이 지금 오랜만에 전통적인 제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죠. 특히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제조업들이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단편적으로 일단 오늘만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현재 시장에 밈 현상처럼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들. 과거, 불과 과거라고 하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었던 고려 아연의 시세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작년 11월, 12월이었죠. 이때가 계속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 밖에 아까 소개드렸었던 주요 조선주들의 시세들을 놓고 보면 여전히 시장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강력한 기조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쉽사리 끝날 법한 시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조선주들이 좀 쉬어가고, 방산주도 그러니까 수요일 기준으로 오늘처럼 좀 쉬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장의 매기만 놓고 봤을 때 이것들이, 조선 방산주들이 한두 차례 또는 그냥 마치 테마주들처럼 시세가 붕괴되면서 아래로 내리꽂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이미 메이저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고, 적어도
공매도가 재개될 시점, 재개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인 3월 30일 이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요. 어느 정도 방산주와 조선주의 시세는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물론 시장 분위기가 지금 매우 좋지만, 이번 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지만 쏠림에 대한 해소는 본격적으로 4월 정도는 되어야만,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좀 구축될 시간이 갖춰지고 그 정도 시점이 나와야만, 그때야 좀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쏠림 현상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적어도 다음 달, 그러니까 이제 남은 2월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요. 이러한 조선, 방산, 원전, 최근에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소위 말하는 밈 주식들이 계속 판을 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것들을 이용한 트레이딩이 당분간은,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의 공략주 역시도 일단은 좀 짧게 다음 달까지 좀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DLNC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 철강, 뭐 기계, 그 외 조선도 마찬가지고 국내를 대표하는 경기 민감주들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황 분위기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죠. 결국에 최근에 DLENC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건설주의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좋은데, 뭐 너무나도 뻔하죠. 국내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결코 시세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재료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바로 원전 관련한 쪽. DLEN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관해서 나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져 왔죠. 실제로 미국과 주요 미국 내의 SMR 개발사에도 꽤나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 실제로 노르웨이 쪽 관련해서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시장에도 또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 음,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그래도 소형 모듈 원전 쪽에서는 DLNC가 나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비단 원전 관련한 이슈뿐만 아니라요.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수요일 기점으로 뉴스가 나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한 종전 가능성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건설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건 관련해서 또 꽤나 큰 모멘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복합 모멘텀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DLENC 같은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전을 다루고 있는 대형 건설주들은 분명히 단기간에 꽤나 강력한 모멘텀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봐요. DLNC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시세를 주었다가 매도 리포트 관련한 내용들 때문에 시세를 지금 대거 반납하는 과정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결국에 음, 확실하게 종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계속 앞으로 나타난다면, 대표적인 현대건설 기계처럼 이미 해외 시장 진출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기업들,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계속 대규모 장비 수주 계약이 이뤄지고 있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입지를 강화해 놓은 상태였고, 결국에 재건이 진행이 된다면 이 첨단 기술이 적용된 굴착기들, 뭐 로더 같은 장비들 당연히 엄청나게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쪽은 아시다시피 HD 현대건설 기계가 가장 강력합니다. 물론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도 있겠지만,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난 지지난해죠. 지지난해 매각 관련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들이 아직까지는 정상화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결국 좀 수급도 좀 트여 있고, 그리고 추세도 좀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주어졌을 때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개인적으로 건설기계 분야 쪽에서는 HD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우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늘 공략주 첫 번째로 DLENC, 그리고 두 번째로는 HD 현대건설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단편적인 면만 놓고 봐서는 안 되시고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3월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